일단 팩트부터 얘기할게요. 앞으로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와 같은 격차는 제가 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리얼타임 렌더링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자마자 그 다음날 제가 마마를 봤었는데 거기에 슈가가 아파서 나오지 못했는데도 마지막에는 함께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아, 저게 리얼타임 그래픽이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친구랑 이 리얼타임 그래픽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 어떤 원리인지 또 어디서 쓰였는지를 알아봤었는데 저희가 그 결론적으로 이 기술이 스포츠 팬과 운동선수가 함께 경기할 수 있는 데 사용되거나 의학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기술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시나요? 미디어 컨텐츠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한테 제가 리얼타임 렌더링에 대해서 정말 누차 얘기를 하는데 마치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했을 때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한 것처럼 저는 우리 쪽 분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분야는 이제 리얼타임 렌더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리얼타임 렌더링 굉장히 중요하다. 카메라 들고 나가서 찍어서 들어와서 편집하는 역시 그것이 한 번에 없어지진 않을 거지만 그쪽 시장은 요렇게 되는 반면에 리얼타임 렌더링이 요렇게 될 겁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그 제 예측이고요. 두 번째, 아까 VR 얘기했어요. 리얼타임 렌더링은 기본적으로 VR, MR을 만들 수 있는 툴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고난도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영상, 영화를 만들든지 게임을 만들든지 가능해요. 네. 그래서 리얼타임 렌더링의 대표적인 사례로 게임 엔진을 얘기하거든요. 게임 엔진은 그냥 게임을 만드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이라든지 유니티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아까 전에 영상 뭐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영상 이거를 다른 용어로 쓰면은 비주얼라이징이라고 하면 돼요. 즉 우리가 보는 거는 다 만들 수가 있어. 보는 거는 리얼타임 렌더링, 즉 게임 엔진으로 다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지금 게임 엔진을 적용하는 분야는요, 전 영역이야 그냥. 전 영역이 가능한 거야. 실사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돈을 줄일 수가 있어, 비용을. 근데 진짜 같아. 네. 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 하죠. 네. 인스타그램에 혹시 리얼 누쿠알라, 미국의 리얼 누쿠알라, 한국 같은 경우는 로지킴, 그다음 또 이런 친구들 혹시 들어봤어요?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그래서 진짜 사람이 아닌데 가짜로 만들었어. 근데 진짜 같아. 다 이걸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리얼 누쿠알라 같은 경우에는 제 여기 인공지능 책에도 다뤘는데 2020년에 1년 소득이 130억이야. 봐, 여러분 얘기하면은 별로 감흥이 없지만 돈 얘기하니까 감이 딱 오잖아. 돈 얘기하면 딱 온다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버추얼 인플루언서의 수익이 벌써 몇십억 단위로 넘어갔어요. 2021년 여름서부터 이 메타버스가 하도 유행이다 보니까 차관님이 그 기업에 가서 방문해가지고도 보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다 리얼타임 렌더링으로 만드는 거야. 리얼타임 렌더링은요, 효율적이야. 효과적이야. 자본주의 시장에서는요, 이 효율성을 가장 중시합니다. 네. 싸게, 좋게 만들면은 안 쓸 이유가 없어. 게임 엔진을 안 쓸 이유가 없어. 그런데 질문. 리얼타임 렌더링으로 또는 게임 엔진으로 만드는 것을 많이 봐요? 많이 못 봐요? 많이 못 보잖아. 왜? 왜 안 만들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제 생각에는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많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고 비싸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 얘기가 챕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지금은 사람이 많지 않아.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안 맞으면 인건비가 비싸겠어, 안 비싸겠어?
비싸겠죠. 그러니까 빨리 이쪽 영역 공부해가지고 가란 말이야. 그러면 돈 벌 수 있단 말이야. 이거는 우리나라만 사정이 아니에요. 중국은요, 뒤에 영자 더 붙여서 배팅을 해요, 지금. 없어. 사람이 없어. 지금 전 세계,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중국 이쪽인데, 이쪽에서는요, 게임 엔진, 리얼타임 렌더링을 다루는 전문가들을요, 그냥 입도 선멸해요. 있다 그러면 그냥 돈 베팅해가지고 다 들어가요. 왜 안 하려고 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학에서 이걸 안 가르쳐요. 왜냐면은 이걸 안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학은 저는 사실 동의하진 않지만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취업, 프랙티컬한 것을 바로바로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들이나 학교가. 좀 더 기본적인 원칙, 원리에 대한 거를 더 강조하시거든요. 저는 사실 동의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시절은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동의할 수 없는 교수님들의 말이 대학이 취업 양성하는 곳이야?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럼 어쨌든 그런 이유, 그리고 대학 역시도 그런 인력을 뽑기가 힘들어. 비싸니까. 학교는 어쨌든 간에 교수님을 뽑거나 강사님을 뽑아야 되는데 강사님 월급이 너무 작아. 밖에 나가면 월 700, 800씩 받을 수 있는데 학교에서 강의해봐야 몇십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리얼타임 렌더링은 미디어라든지 컨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전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안 가는 이유? 이렇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안 간다. 왜 안 가냐면요. 이게 다 프로그래밍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고등학생들은 수투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맞아요. 그냥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쪽의 인력은 더 필요합니다. 이게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관심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분야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은 제가 유튜브에서 박막래 할머니와 밀라논나 채널을 보면 미디어에서 세대 간의 격차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디지털 격차가 일어나고 있는 걸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미디어 생활에 더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제 제가 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접근하고 고민하는 게 바람직할지 또 기술적으로는 시리나 아리와 같은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도움을 줄 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가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 소셜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관심 있어 하는데 일단 팩트부터 얘기할게요. 앞으로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와 같은 격차는 어떤 분야든지 더 커질 겁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이거는 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사회 전 세계가 소위 말하는 OECD 선진국이 추구하는 사회가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개인과 기업에게 되도록이면 자유를 많이 달라. 이거예요. 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할 겁니다. 자, 제가 얘기할게요. 규제가 있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푸는 게 좋긴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이 일하기 좋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간섭을 해야 돼요? 일하기 좋게 해주는 게 좋죠. 좋죠. 그리고 개인의 재산권이라든지 기업의 재산권을 보호해줘야 돼요? 아니면 간섭을 해야 돼요? 보호해줘요. 이게 다 지금 신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 때문에 무상급식이라든지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좀 시민들한테 얼마 주라는 거 다 반대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왜 정부가 그렇게 세금을 쓰느냐 이거거든요. 뭐가 옳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럼 어쨌든 신자유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면 될수록요. 양극화 격차는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줄이려면 정부의 간섭이 들어가야 되고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싫어하잖아 우리 다.
어떻게 할 거야? 심지어 가난한 사람도 무상급식이 싫대.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씩 주는 거 싫대. 이와 같이 진행되면요, 격차는 더 커집니다. 사회적 격차, 경제적 격차, 젠더 격차, 세대 격차 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 유리님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야,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사는 사회야. 그 기준이 뭘까요? 아파트값 15억, 33평에 15억이면 잘 사는 나라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유리님 같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몇 주 전에 마리지 코너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걸 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 마이너리티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디자인적으로 또는 접근성 면에서도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박먹래 할머니와 같은 그런 거를 계속 시도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정상인적 관점이에요. 네. 그런데 그거를 살짝 뒤틀어 보면요, 비정상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두가 다 이상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비정상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비정상인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 우리나라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비정상인이 없어요. 그렇네요. 앞 못 보는 분 본 적 있어요? 말씀 잘 못하시는 분 본 적 있어요? 장애자들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기 싫다고 배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어. 안 보이는 데 있어. 서울에는 없어. 그거 우리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리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많은 MZ세대 친구들이 더 널리 알리고 피부로 느껴서 우리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쉽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이건 철학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는 바뀌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캠페인도 좀 하고 그러한 활동도 좀 해서 어쨌든 간에 그런 디바이드, 그런 격차를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 제가 할 일이 정말 아, 그럼요. 많을 것 많습니다, 같네요. 아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